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점점 행복해지기로 했다. 공지영의 섬진 산책이라고 헤드카피가 나와 있네요. 위즈덤 하우스의 책이고요. 공지영님의 책을 워낙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에 읽은 공지영님의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 죽기는 싫다 라는 꼭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 즈음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사건이 두 개나 일어났다. 둘 다 배신이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것이었고 하나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돈과 명성을 잃고 만신창이가 되었다. 둘 다 내가 노력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 쓴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리라 라는 말이 그때처럼 실감난 적은 없었다. 공연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그때처럼 바보스럽게 느껴진 적은 또 없을 것이다. 얕은 잠을 자다가 문득 잠이 깨면 몸이 벌떡 하고 일어났다.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했던 날들이었다. 얇은 이불의 고운 깃도 아팠다. 그 무렵 눈물이나 분노 같은 것에 대해서라면 그것들이 이미 내 인생에서 넘치고 있어서 체념했다고 느끼던 나에게 새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식욕이었다. 젊어서도 가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살이 많이 찌곤 했어도 그건 곧 진정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거의 비슷비슷한 체중을 몇십 년째 이어간 사람에 속했다. 그런데 그 무렵 아침에 눈을 뜨면 미친 듯이 단 것이 먹고 싶었다.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가 입에 맞지 않아 홍차로 메뉴를 바꾸었다. 홍차. 홍차에는 내가 늘 설탕을 넣어 마시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탕과 우유를 넣은 홍차를 아침부터 한 주전자씩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먹는 생각뿐이었다. 단 것, 기름진 것, 다시 매운 것, 개운한 것.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본원적 공포만 없었다면 나는 그 시기 가뿐하게 100kg을 넘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살이 찌기 싫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내가 가진 인내의 극한까지 버티며 10kg 정도 오버한 체중을 거의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아랫배까지는 참아줄 만한데 윗배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자주 앉아있는 내게 윗배가 나온 것은 심각한 통증을 주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식욕은 줄지 않았다. 하느님, 저 살 좀 빼주세요. 부탁이에요. 하고 매일 기도도 했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을 다 해보았으나 소용없었다. 설사 가끔 죽을 만큼 노력해서 2, 3kg가 빠졌다가도 며칠이면 금세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갔다. 단식을 자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단식을 하고 나서 가벼운 몸은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요요로 인해 금세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고 어쩌면 더 쪘고 그래서 다시는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해갔다. 몇 년을 살과의 신강이를 벌이던 나는 하는 수 없이 이 나이듦과 살찜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언제까지 젊었을 때처럼 날씬한 청바지를 입겠어? 그리고는 큰 치수의 옷을 샀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단 홍차와 단 빵을 먹는다. 갑자기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김치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문득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다가 다시
라면을 끓여 먹을까로 생각이 이동한다. 다시 디저트로 바나나와 아이스크림. 이것은 극심한 고통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식욕과 싸웠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평생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를 구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 죽기는 싫다. 나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나의 육체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의 얼굴을 보고 안녕,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한 나님, 널 사랑해 라는 말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나는 샤워하기 전 벗은 내 몸을 바라보았다. 사실 우리 세대는 몸이 부끄러운 것이었다.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쳐다본 것은 어쩌면 그때가 처음인지도 몰랐다. 가슴은 늘어지고 겨드랑이는 두툼하고 허리선은 사라졌고 배는 불룩했다. 전신 거울 앞에서 나는 힘겨웠지만 내 몸을 끝까지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아름다워. 살찌면 어때? 아름답고 소중해. 누가 뭐라든 내 눈에는 내가 아름다워. 내 얼굴을 보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워 할 때보다 힘은 더 들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샤워하지 않고 옷을 다 입은 채로도 했다.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도 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몸을 억압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몸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아름답다고 칭찬해 줄 거야.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해줄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줄 거야. 아름다운 식탁에서 밥을 먹자는 약속과 배고프면 언제든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내게 제공하겠다는 결심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배가 고프면 참지 말고 먹기로 했다. 대신 이것은 다른 약속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는다. 다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다.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제대로 차려 먹는다. 서서 허겁지겁 입에 넣고 다른 일을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습관적으로 입에 넣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제대로 된 식탁에서 제대로 먹는 일만 하겠다. 나는 뚱뚱하다 해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므로 먹는 것을 억압하지 않겠다. 먹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므로 정말 즐겁고 소중한 일이다. 아침부터 고기를 구운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고기에는 꼭 채소를 곁들여 손님 상처럼 차렸다. 채소가 없으면 김치라도 많이 곁들였다. 배가 고프면 언제든 내게 상을 차려주되 나 자신에게 꼭 물었다. 배가 고픈 거 맞지? 그냥 출출하거나 그냥 입이 궁금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10번에 8번은 배가 고프다고 나는 대답했다. 2번은 조금 아니었다. 그 2번의 경우 나 자신에게 말했다. 언제든 먹을 수 있어. 언제든 네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 1시간만 더 기다려보자. 정말 배가 고파지면 줄게. 그건 어렵지 않았다. 1시간 후면 나는 멋진 식탁을 마주할 테니까. 그런데 약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까는 분명히 먹고 싶었는데 그 1시간이 지난 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지는 경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꽃밭에 물을 주거나 마당에 난 잡초를 뽑거나 음악을 들었다. 나는 서서히 배가 고픈 것과 그냥 먹고 싶은 욕망을 구분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것조차도 의식하지 않았다.
배고프면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조금 기다린다. 이것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두세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10번에 8번은 그리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나 스스로 대답했고 나중에는 너무 식욕이 없어져서 그러나 의식하지 않고 약간 두렵기까지 했다. 일부러 하루에 한 끼를 먹으려고 노력한 날도 있었다. 작아서 버리려던 옷들을 다시 입기 시작했고 내가 봐도 핏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렇게 많이 살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나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하다. 내 식욕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하루에 4끼를 먹는 날도 있고 친구들이 오면 가끔 5끼도 즐겁게 먹는다. 하루에 1끼를 먹는 날도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마르든 살찌든 나는 나를 이제는 사랑하니까. 세상에는 장미도 있고 채송화도 있다. 백합과 모란도 있다. 벚꽃과 소나무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다리가 긴 사슴과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 강아지가 있다. 어느 것이 아름다운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으로 아름다울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다. 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50kg이 넘어가 본 적이 없는 마른 몸이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그 임신했던 그 기간 동안 23kg이 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15kg이 그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도 그 결혼한 근데 사실 이게 살이 좀 찐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공지영 선생님도 여기 다른 꼭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랫배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윗배까지 나오면요 숨이 차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요.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 이제 살을 빼야 하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봤지만 정말이요. 어렸을 때는 아침 저녁을 조금 안 먹고 그냥 아침에 재면 한 2kg가 빠져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정말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겨우 2-3kg 정도 정말 죽을 만큼 안 먹어서 빠졌다 해도 또 며칠 잘 먹고 나면 금세 또 2-3kg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량을 빨리 소모해주는 그런 약을 좀 도움을 받으면서 먹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이 들매, 그러니까 소화하는 능력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 열량을 소모하는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몸이 점점 살이 찌는 거고, 이게 나이 들면 진 거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에 연연하면서 살아야만 할까? 그런 생각에 이제 건강 보조제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냥 먹는 걸 저도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걸 먹고 맛있게 먹고 이 책을 보면서 저랑 좀 비슷하구나. 그 대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몸이 되게 살쪄서 윗배가 나와서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걸 저는 아는데요. 사실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골다공증 염려가 굉장히 있죠. 저도 지금 골다공증 약을 이제 좀 많이 약뼈가 약해진 부분이 검사를 해보면 나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조 차원에서 골다공증 약도 좀 먹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평소에 이제 영양이 모자랄 만큼 잘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좀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그냥 안 먹고, 그런 방법으로 그냥
보통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꼭지에서 정말 저도 어느 날 제 얼굴을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제 얼굴을 우연히 거울로 이렇게 딱 보는데 정말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도 검었고 웃는 표정이 하나도 없고 그 표정이 너무나 무뚝뚝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눈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기는 싫다. 여기 공지영 작가님이 하셨던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 죽기는 싫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고요.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아름답다고 칭찬해 줄 거야.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씩 웃는 연습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아름답다. 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말이에요. 저는 공지영님의 그 글을 읽으면,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명성을 잃고 돈과 명성, 만신창이가 되었다. 노력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참 너무 아픈 말이죠. 이런 자신의 삶의 고백을 아주 아팠던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털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아픔에 공감하게도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도 정말 너무 아픈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얘기는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힘든 순간들마다 공지영 작가님의 책은 언제나 제게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